또용주TV의 또용주! 김영훈입니다. 자, 지난주에 더비가 쏟아졌습니다. 더비데이였죠, 완전. 네, 북런던 더비도 있었고 맨체스터 더비도 있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생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맨체스터 더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맨체스터 더비라고 부르고 맨시티의 놀라운 화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아, 홀란드. 이놈의 홀란드는 뭐 계속 날아다녀요. 네. 뭐 골 넣으면 기록이고 또 뭐 하면 또 기록이고. 아니 나는 홀란드도 대단한데 필포든도 대단하더라고. 포든도 둘이 또 동갑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또 사이좋게 00년생 친구들끼리 엄청난 활약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동갑이라고 하지 마. 필포든 입장에서는 훨씬 어려 보인다고. 그렇긴 하죠. 네. 여하튼 홀란드, 필포든 두 명이 해트트릭을 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맨시티가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후반전의 분위기를 바꾸자 노력은 했지만은 경기 결과를 바꾸긴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패를 당했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왜 놀라웠느냐?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부터 좀 얘기해보자면은 일단 6대3. 네, 경기는 깔끔하게 맨시티가 이겼는데요. 일단 홀란드, 포든 더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맨유는 후반전에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골을 몰아쳤지만 네, 시간이 역부족이었죠. 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터나우 감독이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읽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고 전반전에 4대 0으로 끝났잖아요. 전반전의 경기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좀 이제 많이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는 후방에 맨시티 후방에 센터백들이 다 줄부상이었어요. 뭐 부상 의심도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는데 이날 그래서 아칸지랑 아케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선발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두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다. 네, 아칸지. 아칸지는 뭐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맨시티. 아니 아칸지가 백업 센터백인데 이렇게 잘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게 또 이 맨시티 후방에 또 다른 활력소가 또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또 다른 선수들도 이러다가 나도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는 예상이고 그리고 최전방은 역시 홀란드죠. 홀란드. 네, 홀란드 골 넣는 거 보면은 참 쉽게 넣는다. 그냥 뭐 발만 갖다 대면 골. 진짜 무섭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날 맨시티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느냐 좀 얘기해 볼 텐데 일단 전반 2분 만에 그릴리시가 디오고 달롯의 경고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졌어요. 뭐 안 그래도 맨시티는 조금 더 좌측에서 상대 수비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한번 넘겨주는 그런 전술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이날 또 좌측면에 그릴리시, 베실바, 칸셀루 이 세 명의 선수 다 이제 볼 컨트롤, 뭐 볼 키핑 능력이 다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죠. 이날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측면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을 또 넘겨줄 때는 홀란드, 포든, 더브라이너가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홀란드의 존재가 너무 컸다. 네. 선제골 장면 당시에 봤을 때 이 수비수들이 홀란드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포든이 슬금슬금 침투하는 장면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러면서 포든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땅볼 크로스를 한 번에 돌려나오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 그냥 이날 경기 그냥 맨시티는 다 준비했던 것들 다 보여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방에 홀란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이 경기는 필포든도 왼쪽에서 넘어오는 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왼쪽에 잭 그릴리시가 어그로를 끌면서 수비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베시바하고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뭐 도사들이죠. 네, 지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엄청나구나.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 맨체스터 시티 파괴력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웃긴 게 분위기는 1인데 사실상 2위죠 지금.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1위는 아스날이니까. 1위는 아스날인데 여하튼 이 경기를 통해서 맨시티는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 전반전에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프리미어 리그는 우리가 그냥 먹을 거야.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홀란드가 이제 골 막 몰아치면서 와요. 그냥 BBC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쟤한테 그냥 득점왕 줘라. 그냥 맨시티한테 우승 줘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홀란드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건 뭐 필포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자신들의 축구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할 부분은 맨유. 네. 맨유가 이번 경기 좀 다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인데, 일단 확실했던 컨셉은 선수비 후역습. 저 최전방에 뭐 레시포드, 산초, 안토니를 이용한 이 롱패스를 통해서 역습을 노렸는데, 이 부분 좀 잘 안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중원에 너무 선수들이 없었어요. 네. 사실상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거친 다음에 공격수들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거치는 단계에서 맨시티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와서 이걸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 쪽 조금 더 후방 지역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롱패스들을 통해서 기회를 노렸는데, 이거 좀 역습을 노리는 건 좋은데 너무 급한 모습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이 맨시티의 좌측 공격, 이 우측에서 상대가 이 수적 우위를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많은 신경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는 또 수비수의 숫자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 포든 이런 선수들한테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터너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맨유의 축구가 터너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선적으로 축구를 구사하면서 결과를 갖고 오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직선적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물론 발 빠른 공격수들 레시포드, 안토니, 산초 모두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은 중원에서 간격이 너무 벌어져. 너무 벌어졌어요. 네,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줘요. 근데 맨시티 선수들에게 공간을 쉽게 내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실바, 데브라이너, 말 그대로 이 예술가적으로 볼터치를 가져가는 미드필더들에게 말 그대로 패스를 해달라.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최전방에 홀란드에게 연결되거나 뭐 측면에 제크리시라든가 필포든에게 연결되면 수비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후반전에 나아진 모습들이었는데, 마샬이 들어가고 뭐 린델로프 이제 좀 뭐 바란의 부상으로 인해 들어갔습니다만, 좀 후반전에 많이 나아진 모습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좀 중원을 거치면서 나가야 됐던 역습들이 후반전에 그게 조금 더 매끄럽게 나왔고, 아무래도 이 카세미로의 투입이 좀 많이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카세미르를 조금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페하고 에릭센하고 어찌 보면은 롤이 겹칠 수도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히 부페가 최근 폼이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뒤쪽에 카세미르를 두고 그리고 앞쪽에 에릭센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에릭센을 내린 이유가 1차 빌드업에 대한 생각 때문으로 보이는데, 카세미르도 패스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세미르하고 프레드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듯 보이고, 맥토미니를 박투박처럼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듯 보이니까 카세미르에게 선발 기회를 주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좀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좀 많이 위험한 수도 있는 전술일 수도 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뺀다는 것 자체가 맨유 그리고 테너 감독 입장에서는 확실한 자기들의 주무기를 하나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실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리그컵 일정이라든지 FA컵 일정 때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아니, 거기다가 저는 상대가 맨시티잖아요. 네. 그럼 중원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네, 나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페를 아예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페를 기용하려면은 조금 더 수비가 느슨한 팀이라든가 전력상 좀 약팀을 상대로 부페, 에릭센 동시에 기용하더라도 중원에서의 균형이 맞춰지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소위 얘기해서 우승 후보들이라면 미드필더 라인을 좀 더 강하게 갖고 나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전 경기 내용과 후반전 경기 내용이 바뀐 거는 물론 맨시티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카세미로의 등장이라든가 선수 교체가 나름대로 효과를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콘텐츠의 메인 주제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기록만 9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9개면 정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기록은 옵타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 기록은 홀란드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득점한 두 번째로 어린 선수라고 합니다. 홀란드가 22세 73일밖에 안 됐네요. 내 아들뻘인데 나는 왜 형처럼 느껴지지? 잘하면 형이지 뭐. 자, 뭐 돈 잘 벌는 형이고. 네, 홀란드 형 최고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포든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한 선수 중에 50골을 기록한 또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시가 22세 164일이었는데 네. 포든이 22세 127일 만에 50골을 기록한 거구나. 야, 포든이 진짜 천재는 천재구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골 들어갈 당시였으니까 지금 기록은 아마 맨시티 통산 51골, 51골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야, 메시의 기록을 넘어서는 선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포든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맨유 기록인데요. 2020-21 시즌 이후에 총 4경기에서 전반전에만 4실점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전반전에만 4실점 한 게 총 4경기면 이거 많은 숫자인데요. 아, 이거 좀 그러니까 맨유라는 클럽 그러니까 지금 한 3시즌 정도 지나면서 4경기에서 4실점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팀을 데리고 와도 뭐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맨유라는 클럽의 이 위상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역사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굴욕적인 부분이지 아유, 않나. 굴욕적이지. 아니, 토트넘전, 리버풀전, 브렌트포드전,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전까지. 그리고 올해만 벌써 2번째입니다. 와, 이거 어떡할 거냐, 터나우. 네, 좀 많이 좀 어. 고민이 쌓일 것 같아요, 테너가. 네. 네, 그다음 4번째 기록인데요.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홈경기 3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더 이상 할 아, 얘기가 이거 없어. 뭐 이제는 홀란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네, 없어. 그리고 또 홀란드야?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은 네. 이 3연속 해트트릭한 이제 경기 수인데요. 두 번째 마이크로엔인데 48경기 만에 3연속 해트트릭을 했는데 8경기 만에 와, 참나 진짜. 이거 누가 깨나요? 이거는 이건 뭐 괴물이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깨는 사람은 본인이지 않았나 네. 할까. 아니, 홀란드가 잘할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 네. 거기다가 팀이 맨체스터 시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홀란드에게 양질의 패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수준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었죠. 거의 없었을 거예요. 기대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잘 넣을 것이다지 이 정도의 파괴력을 이건 진짜 그냥 폭격입니다. 폭격. 그냥 이거 그냥 약간 망치로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누가 미사일 버튼을 계속 누르는 느낌으로. 그래 이거 깡패야. 깡패 두들겨 패는 거야 막. 그냥 5번째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란드가 약 52년 만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라고 하는데요. 자, 1921년 호레이스 반스, 그다음 1970년 프란시스 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지금 사실상 한 50년 주기로 해트트릭이 나온 건데 맨체스터 더비에서. 그러니까 1920년, 1970년, 2022년 보면은 거의 50년 네, 주기로 그렇죠.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무서워요. 홀란드가 자주 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막아야 되는 선수인지 이제 모르겠어가지고. 네, 다음 기록은 한 경기에서 2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세 번째 팀이 맨시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2003년 아스날과 빌라전에서 아스날이 페넌트하고 피레스. 네, 그리고 2019년 10월 레스터와 소튼전에서 레스터에서 아요세와 바디. 네,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홀란드와 포든이 한 경기에서 각각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스날은 저 시절에 그렇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레스터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지금이랑은 좀 많이 상반되죠, 네. 레스터가. 물론 이제 동화를 쓴 클럽이긴 한데 또 빨리 잊혀지는 게 현실이니까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7번째 기록은 맨체스터 더비 통산 6대3이라는 스코어가 최다 득점 경기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총 9골이 터졌으니까. 원래는 6대2 스코어가 최다 득점인데 한 골이 더 들어가면서 6대3 총 9골이 들어갔는데 근데 9골이 들어간 경기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니,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6대3? 그러니까 9골 자체가 들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현대 축구가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높이면서 경기에 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에너지 레벨을 높이 팀을 상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 대량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 물론 아주 과거에도 막 15대 0 막 이런 경기들이 있었지만은 현대 축구에서도 이게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것도 라이벌전에서 그렇죠. 이런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8번째 기록은 홀란드와 케빈 드브라이너가 유럽 5대 리그 중 최다 골, 최다 도움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홀란드가 저 정도 골 넣고 있을 때 덕배가 거의 다 도움을 하니까. 그냥 홀란드 그냥 패스 줘 하면은 이제 들어가니까. 야, 홀란드 11경기에서 17골이야? 네, 이게 모든 대회 통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경기 기록이에요. 챔피언스 리그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보면서도 놀라긴 하는데 지금 공식 경기 기록을 보니까 11경기에서 17골이면 이게 경기당 거의 1.6골, 1.5골이잖아요. 이거
아 어떻게 이 선수 이제 더 이상 뭐 설명할 수 있을 게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덕배가 11경기에서 10개 도움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경기당 거의 하나씩 네. 도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덕배니까. 덕배니까. 근데 홀란드는 이건 진짜 미친 거지. 거의 이제 뭐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경기장 2골씩 넣는 거, 두 네. 개의 공격 포인트씩 기록하는 거 아닌가. 야, 마지막 기록도 홀란드네. 네, 또 홀란드입니다. 네. 마지막도 이제 맨체스터 더비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로 또 홀란드가 됐는데, 네, 한 경기 최다 공격 네, 포인트. 이번 경기 3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한 시즌에 3골 2도움 기록하죠. 네, 네, 미드필더들 정도는. 네, 그런데 이제 홀란드는 뭐 한 경기에 3골 2도움 쫙 깔아줍니다. 야, 새로운 기록 9개라고 얘기했지만 또다시 홀란드 찬양 방송이 됐습니다. 아. 새로운 기록 중에 근 6개, 7개가 다 홀란드 기록이야. 네. 이게 좀 무한하긴 한데, 그냥 주간 홀란드 만들까요? 아니 근데 주간 홀란드 만들면은 또 골 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골 또 넣었어요. 넣었죠.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도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홀란드가 지금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 기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득점 페이스는 뭐 예상하기 어려웠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 홀란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장난 삼아서 이 정도 페이스면은 63골 기본이다. 네, 진짜 할 것 같아요. 야, 무섭긴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9라운드였거든요. 이 음. 경기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로 인해서 한 경기 내지 뭐 2경기 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건 한 8경기 리그에서 8경기 소환한 건데 벌써 8경기 10골 이상 넣었잖아요. 38경기면 거의 이제 50골 리그만 한 50골 넣을 수 있지 네. 않나? 아 정말로 놀라운 선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란 참 재미난 것 네. 같아요. 뭐 호날두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 모르겠지만 올 시즌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하고 호날두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절정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네. 이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느냐 느리느냐의 문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메시하고 호날두는 절정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오는 속도도 좀 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바페라든가 홀란드 얘기를 했고 뭐 음울대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보여준다는 건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트라이커라도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홀란드는 약점이 보이지 않아. 약점이 뭘까요? 굳이 찾자면 뭐가 있을까 지금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뭐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네. 그런데 홀란드는 패스를 돌리고 뭐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몇 차례 볼터치라도 골로 만들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과르디올라가 또 이 뭐 주문을 했는지 도움도 또 2개 있으니까. 도움도 2개 있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도 하고 막 볼도 끊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니까 음. 이 선수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구에로도 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홀란드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그리고 부상이 네. 좀 잦았던 부분 이런 약점들은 점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가르디올라 감독도 홀란드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골을 뭐 물론 골을 많이 넣어서 교체하고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한 70분, 80분쯤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갖고 있었던 그 부상들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신경 쓰면서 아끼면서 쓰겠다. 왜냐면 이제 맨시티가 노리는 부분은 이제 챔피언스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과르디올라가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홀란드는 약점이 거의 없지만 있는 약점도 보완해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와 홀란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반대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프리미어 리그는 거의 뭐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는 네. 리그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맨체스터 더비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야, 홀란드 찬양 그만해. 홀란드 끝. 끝. 이제 끝.